음절의 끝소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절의 끝소리.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음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리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소리나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라고 한다면 소리나는 가장 작은 단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 그 다음에 다. 음절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바 소리 나잖아요. 아 그러면 뭐는 안 되는데요. 이거요. 비읍이요. 비읍. 소리 내보세요. 그렇죠. 이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비읍이라고 하는 거는 비읍 하면 큰일 나고요. 부 해도 큰일 난다고 그랬었죠.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냥 부. 이 발음도 원래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부. 그죠? 이 터지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얘 혼자는 그럼 음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는 음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음절의 소리가 난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절 하나하나의 소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끝소리. 요겁니다. 요게 끝소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끝에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히읗 쓰입니다. 그쵸? 근데 발음은 히읗 발음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대표음들도 발음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발음돼요?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첫 번째가 홑받침이라고 해가지고 받침이 혼자 있는 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홑받침 혼자 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표기로는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표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귿, 피읍, 히읗까지요. 잘 못 쓰시면 안 돼요. 쓰다가 이쯤 돼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읒, 히읗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쭉 써야 돼요. 사전 배열 순서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먼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리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만 소리가 나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네들만 소리가 나요. 받침의 소리가 얘네들만 난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얘는 이런 애들은 선생님 이렇게 쓰이잖아요. 옷 이렇게 쓰이잖아요. 쓰이죠. 쓰이는데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음은 디귿이다.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다 써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시옷은 어떤 발음이 난다? 디귿 발음이 나는 겁니다. 디귿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세요.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랬을 때 시옷이 들어간 것들은 다 디귿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비슷하죠? 지읒이나 치읒 같은 경우도 시옷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도 뭐예요? 디귿 발음. 얘도 디귿 발음. 되셨죠? 다음에 기역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비슷해요? 기역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역 발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디귿.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발음 나겠어요? 비읍이요. 그 다음 요거 주의하셔야죠. 히읗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슨 발음 난다고요? 디귿 발음 납니다. 이응 발음 아니에요. 이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가시는데 얘는 요렇게 발음이 난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홑받침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옷은 나오고 대표음으로 바꿔주세요. 대표음이라 말한다는 게 바로 요걸로 바꿔달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저희는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만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때 그래도 가장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녀 다리만 보여. 저도 창피해요. 근데 이게 무슨 남자 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설마 여자 학교에서 그랬겠어요? 그대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녀 다리만 보여. 얘네들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가지만 발음된다는 거 기본형입니다. 이게 홑받침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치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얘네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아주 쉬워요. 요게 첫 번째. 요거까지 첫 번째. 오케이. 요거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홑받침은요. 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나와요? 우리 쪽에서는 겹받침이라는 애가 세상에 존재해요. 겹받침이요.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닭.
그쵸? 니을 기억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닭, 이렇게 하죠. 그쵸? 우리 치킨을 닭이라고 하지, 달,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달이다.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얘는. 얘는요. 근데, 첫 번째 발음 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어떤 애들 같은 거 있냐면은, 넓다, 이런 거 보자고요. 넓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에는 따 발음은요, 이건 나중에 된 소리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요. 널이 앞에 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앞에 거고 언제는 뒤에 거냐, 이거를 갖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정리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겹받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 겹받침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들이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니을, 비읍 등등등등. 우리나라의 모든 겹받침은 첫 번째 음운 받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얘는 기역, 얘는 니읒, 얘는 니읒, 얘는 니을, 이렇게 발음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음운에 대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요. 삭, 품삯을 받았다. 삭, 이렇게 된다고요. 품삯, 이렇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발음돼요? 삭. 이렇게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넓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걸로 발음해가지고 넓다, 이렇게 된다고요. 따는 된 소리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첫 배 거 오면 되는구나. 얘가 우리나라의 모든 애들이 거의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첫 번째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써드리는데 두 번째 걸 남기시고 세 번째로 먼저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왜 남기시고 세 번째로 가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세 번째 거 뭐냐면 니을 집안들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니을 집안들이 문제예요. 얘네가 좀 문제아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니을 집안에 막가파요. 그죠? 외우는 거에 가장 좋은 거 막가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막, 가, 파요. 보이시죠? 외우는 게 가장 쉽게 막가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그 막가파 그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인육 먹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난리였어요. 그때 한참 된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아시면 나이가 나와요. 이 막가파 알아요. 막 지존파 생각나요. 이러시면 이게 나이가 나오는 건데, 막가파 그분들이 지존파인가 막가파가 잘 모르는데 인육도 드시고 그 좀 약간 산다고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죽이고 막 자르고 막 이랬던, 그래서 나라 전체가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파가 막가파였어요. 우리도 겹받침에서의 얘네가 막가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뭐냐? 두 번째예요. 얘네가 두 번째 음운에 발음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문제아들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음운의 발음들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얘가 나와요. 닮다. 아버지와 너는 닮다. 닮았다. 닮다. 이거는 닮다예요. 닮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아버지랑 너랑 닮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요.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닭. 닭을 먹으러 가자. 닭.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걸로 발음되잖아요, 지금. 그죠? 요게 뭔지 모르시겠다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저희 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읍다요. 시를 읍다. 우와, 처음 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읍다. 안 되죠. 더 가야 되죠. 왜요? 첫 번째 거. 호받침. 얘가 호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돼. 마지막은 항상 얘로 정리하셔야죠. 얘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비읍, 피읍. 얘는 뭘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비읍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읍. 그 다음에 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미음으로 발음되고 얘 기역으로 발음되고 얘는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막갑하다. 얘네들 같은 경우 두 번째 음운으로 발음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이게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요. 뭐를 집어넣느냐? 두 번째, 네 번째를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비워놨습니다. 왜 비워놨냐? 첫 번째 거에서의 예외 조항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거에서 예외 조항이 네 번째가 있어요. 걔네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니을 라인의 문제예요. 니을 집안들이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되죠. 여기요. 넓다요. 보이시죠? 근데 단어가 있어요. 딱 단어가 원래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단어는 이상하게 비읍 발음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그 단어들만 외우셔야 돼요. 그 단어들만. 뭐가 있느냐? 밝다요. 이거 뭐 엄청나게 달라요. 밝다. 왜냐면 잔디를 밟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잔디를 밟다. 똥을 밟다. 왜 아침부터 계속 똥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막 계속 막 예를 들어요. 막 그랬더니 똥 냄새가 나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게 계속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드시니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에 막 영향을 받았지. 하루 종일 똥 냄새 보고, 똥, 막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똥을 밟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밟다예요, 밟다. 왜 이렇게 되는데요? 없어요. 약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요거의 예외 조항의 단어가 된다고요. 무조건 봐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널쭉하다. 이거 있잖아요. 널쭉하다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넙으로 간다고요. 이상하게 얘는 두 번째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가요? 쭉 가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얘는 왜 그런가요? 이거는 다른 쪽에서 배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우리 쪽에서는 얘가 두 번째게 발음된다. 이것만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넙둥굴타. 이 단어가 있어요. 넙둥굴타. 그랬을 때 널뚱굴타. 이게 아니라 넙둥굴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넙 다음 뚱 글타. 넙둥굴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널뚱굴타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예요. 너는 참 얼굴이 널뚱굴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이죠. 욕이에요. 너는 요즘에 참 얼굴이 널뚱굴해. 이게 뭐예요? 넓고 둥굴해. 여자분들 들으면 거의 뭐 기절할 그런 얘기잖아요. 넌 점점 널뚱굴해지고 있구나. 그래 좋아. 이러진 않잖아요.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세 단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아니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밟다죠. 밟다. 무조건입니다. 왜 밟다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밟다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예외 조항 세 단어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의 예외가 요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걸로 갈게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막가파 라인들인데 이 막가파에서 이제 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애가 예외 조항이 되냐? 얘예요. 얘. 리을 기억이 막가파. 리을 기억이 바로 막가파의 리을 기억이 예외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가파인데 막가파 중간 애들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중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둘째 분들이 조금 약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굉장히 예뻐하잖아요. 뭐든지 다 사줘요. 막 이렇게 첫째니까. 막내는 막내니까. 둘째는 중간에 꼈어요.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오빠의 옷을 입게 되고 그러한 다음에 셋째쯤 가면은 걔는 또 너무 헝거니까 다시 또 셋째 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중간에 끼다 보니까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대요. 그래서 애교가 많거나 아니면 엇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 많이 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많답니다. 막가파 중에서도 둘째 애가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 중에서도 둘째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을 기억이 뒤에 기억을 만나면 리을 기억이 뒤에 기억을 만나면 이게 요 발음이요. 뭘로 가느냐? 리을로 발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를 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말답니다. 다음에 막고입니다. 제 발음을 믿지 마세요 지금.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막다죠. 물이 막다가 맞아요.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와 물이 맑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와 물이 막다. 이러셔야 돼요. 뭔가 답답하죠? 시험 보는 것과 저 일상 용어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쵸? 맨날 대표적인 게 김밥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김밥 천국 아니라니까요. 김밥 천국이라니까요. 친구야, 김밥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밥 천국 가서 자장면 먹자.
물론 짜장면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아주 답답한 단어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막다예요. 왜? 여기서 막다가 나온 거니까. 기역으로 발음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막다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얘요.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 나왔죠?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 나왔죠? 그러니까 뭘로 발음된다고? 리을로 발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요? 맑고가 돼요. 와, 물이 맑다. 근데 와, 물이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돼요. 와, 이게 사람을 갖다 환장하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많이 헷갈리신다니까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그쵸? 막가파 쪽 라인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 나오죠. 수학처럼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세요. 수학처럼요. 어떻게 해요? 지우고 지우세요. 왜 우리 똑같은 거 있으면 막 지우잖아요, 거기서.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쵸? 보세요. 맑고, 리을 기역, 막가파 라인에 불구하고 지우고 지웠어요. 뭐 남아요? 리을이요. 그러니까 맑고. 되죠? 이게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딴 거 해볼까요? 요런 거 있는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읽다. 글을 읽다.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똑같습니다. 얘는요, 니을 기억 다음에 기억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가파 그 라인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얘 무슨 발음이요? 읽다요, 읽다. 내가 책을 읽다. 책을 읽다. 다 틀린 겁니다. 책을 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우고 지우시라니까요, 뒤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발음해보세요. 뭐라고요? 읽고, 그렇죠. 내가 책을 읽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겹받침하고 관련된 모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뭐가 뒤에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뭐 음절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너무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서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겉받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 보일 것 같은 거 여기로 쓸게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쌍받침이 있죠. 저희. 쌍받침이 있죠. 그쵸? 겹이라는 건 다른 거 두 개 같이 가는 거고요. 쌍받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같은 애들이 있냐면은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이런 애들 있죠? 디귿, 시옷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받침에 이거 안 나오죠? 이거 거의 안 나오죠? 이거 없어요. 그쵸? 얘네 같은 경우 만약에 얘도 거의 없어요. 받침에. 그쵸? 거의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제일 얘가 제일 많죠? 지금 이 시옷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어찌되었던 얘네라고 합시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라고 한다면 쌍받침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로요. 어떻게 가요? 기역. 얘는요 디귿. 얘는요 비읍. 얘는요 시옷. 얘는요 지읒.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또 뭘로 가요? 호받침이요. 호받침. 제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그녀 다리만 보여만 저희는 발음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기역.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디귿.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요? 그렇죠. 얘는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디귿이요. 얘는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디귿이요. 얘만 유의해 주시면 끝나요. 쌍지읒 같은 건 거의 받침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요. 이스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원래 이것도 된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받침 소리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받침은 하나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호받침의 적용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아마 1월달, 2월달 저희가 7급, 9급 단과 수업 중에서 종합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좀 더 갈게요. 좀 더 가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했던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이거 다 지울 거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혼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호받침에서 이거 보세요. 옷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 혼자 나왔죠. 뒤에 다른 애들 붙지 않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왔냐면 넓다. 보세요. 넓다를 기본형으로 말할게요. 넓다. 여기 뒤에 뭐 나왔어요? 자음 나왔죠. 자음. 그죠? 자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여기 뒤에 뭐 나왔어요? 자음 나왔죠. 자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닭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닭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뒤에 안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혼자서 나왔던가 뒤에 자음이 나왔을 때는 이 방식대로 합니다. 이게 기본형이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